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호사 진영애입니다. 자, 요새 아주 핫한 사회적 이슈가 된 직장 내 괴롭힘 다들 들어보셨죠? 오늘은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이런 키워드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갑질, 꼰대, 왕따, 아싸. 자, 맨 마지막에 아싸라는 단어를 아싸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은 안 계시겠죠? 혹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런 갑질, 꼰대, 왕따 이런 단어들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아마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 20살부터 64세까지의 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1,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인간으로서의 인격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업무 환경이 조성되었던 적이 있니?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전체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무려 73.3%가 그렇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결국 직장인 대부분이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한 가지 이상의 괴롭힘 행위를 월 1회 이상의 횟수로 경험한 비율이 무려 46.5%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의 괴롭힘 행위를 일주일에 1회 이상 경험한 비율이 25.2%, 즉 4명 중 1명꼴이죠. 오 마이 갓, 거의 매일 경험한 비율도 12%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종종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절반, 일주일에 한 번 자주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4분의 1, 매일 일상적으로 항상 언제나 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거의 10명 중 1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죠? 이러니 전국 직장인들이 아침마다 출근하기 싫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직장인들 사이에 진리를 통하는 말이 있어요. 일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바로 이 말이죠. 모두 공감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직장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이 과연 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가지가지 괴롭힐 수 있는지 우리 같이 알아볼까요? 어머, 그러고 보니 자기 가을이라고 엄청 부해놓네. 아, 네. 근데 제대로 빨아입은 거 맞아? 쾌쾌한 냄새가. 그래도 명색이 디자이너인데 패션 센스가 좀 촌스럽지 않아? 사무실 막내면 막내답게 좀 화사하게 안 될까? 색감이 너무 그렇다. 칙칙해. 누가 20대로 보겠어. 자기 밖에서 망신당하지 말라고 해주는 말인 거 알지? 그래, 디자이너니까 고급 신사 뭐 이런 거 선도해야 되는 거였어. 그치? 그런 지는 패션 고자가 따로 없구만. 자기, 그러고 보니 내 자켓은? 아, 맞다. 으이그, 어쩜 그렇게 맨날 정신이 없어. 출근하는 길에 들러서 찾아오고 그랬잖아. 이런 일도 못하는데. 다른 건 퍽이나 잘하겠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에 다녀올게요. 길 건너 세탁소 알지? 또 까먹지 말고. 그러면서 뭘 시킬 수가 없네. 오늘 점심 피자 어때? 나 느끼한 게 땡기네.
오호, 웬일이래? 설렁탕, 곰탕, 추어탕, 탕탕탕 시리즈만 아니면 나 완전 땡큐지. 내가 좋아하는 집 알지? 예약해놔. 어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집 피곤하다. 오늘 점심 뭘로 할까? 시원한 동태탕 어때? 본이 팍팍 들어간 걸로 다. 부장님, 저랑 텔레파시. 오케이, 좋았어. 저도 오늘 얼큰 시원한 국물 땡겼는데. 저도. 선생님은 오늘 피자 먹는다고 예약까지 해놔서요. 게다가 동태탕은요 별론가 봐요. 아니, 요즘 동태탕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같이 먹고 그러면 좋잖아. 왜 혼자 튀려 그래? 아이고, 그냥 우리끼리 가자. 자, 송주인 빼고 다 가자. 나와. 오늘 쏜다. 이찬영, 정신 하나 가자. 얼큰하게 먹어야지. 빨리 와. 빨리 가자. 가자고. 헐. 참나. 초딩도 아니고 무슨. 야, 유치하고 치사하고. 됐다 그래. 나도 혼밥 좋아하거든? 부장님, 디자인 시안 완성하였습니다. 컨펌 부탁드려요. 그래. 가볼까? 네. 뭐 컬러가 너무 이거 단조로운데? 구도도 좀 그렇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 디자이너면 디자이너답게 알아서 척척. 몰라? 응? 아니, 이 머리는 어디다 쓰는 거냐고. 좀 심플하고 좀 화려하게 모던하게. 그게 안 돼? 다시 해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 정말 일하는. 내일 나 출근하기 전까지 내가 볼 수 있게 다 올려놔. 오케이? 퇴근 시간까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니, 그럼 남아서 마무리 하든가. 너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라고? 하나하나씩 알려줘 이거를? 아닙니다. 근데 자네 표정이 왜 그래? 우리 때는 말이야,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일했다고. 오늘도 어김없이 출석하는 우리 때는 말이야시죠. 언제쯤 이 말을 안 들 수 있을까? 아주 정신없어. 겨우 끝냈네. 얼른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하고 자야지. 송주임, 긴급 상황. 6시 땡 하자마자 나가는 양반은 무슨 일이지?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와이프 생일인 걸 깜빡했어. 회사에서는 집에서는 똑같구만. 생일 선물로 옷 사러 왔는데. 설마 그래서요? 뭘로 할지 영 감이 안 와. 송중임은 여자니까 잘 골라줘봐. 지금 급하니까 빨리 골라줘. 다 별로야? 송중임 같으면 뭐가 좋겠어? 송중임 같으면 뭐 받으면 감독의 도가니탕에 빠지겠어? 급하다니까? 송중임! 정말 뚜껑 열리고 화가 나죠?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바로 지금 이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거, 또 비웃고 조롱하는 행동, 훈련이나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거, 또 우리 차별하는 거 못 참잖아요. 그죠? 또 특정한 근로자에게만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 계약서에 있는 나와 있지도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심지어는 일을 거의 주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만. 또는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서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 병가 이런 각종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의
여러 행위에 있습니다. 또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람만 일하거나 쉬는 모습을 감시해요. 그리고 업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용무나 심부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한다거나 부서를 이동시켜 또는 야, 너 나가 이런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 또 신체적인 위협이나 욕설하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요새 굉장히 중요한 온라인상에서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예요. 그리고 의사와 그 사람의 개인적 의사와 상관없이 술을 마시게 하거나 담배를 피우게 하거나 야, 너 오늘 회식 있는 거 알지? 이렇게 회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를 하는 거.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책상, 이거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켜요. 인터넷이나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그 사람을 못하게 따돌리는 거. 자, 이런 행위, 이거 이러면 회사 못 다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직장 생활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지금뿐 아니라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더럽고 치사하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관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비루하게 참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요? 바로 행복한 나를 위해서, 소중한 내 동료를 위해서, 그리고 평화로운 우리 조직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조직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까요? 어벤져스가 마블이? 아니요. 바로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직장이고 내 동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A부터 Z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생긴 건 비교적 최근이에요. 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노동자의 노동권, 인격권 이런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야 직장에서의 괴롭힘 또 가혹행위가 이슈가 되면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즉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은 뭘까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요, 바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좀 장황하지만 제가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여기서의 고통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장황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 나온 정의 너무 딱딱해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친숙한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육하 원칙의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누가죠.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은 누가 한다는 뜻이죠? 바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자라고 하면 사업주나 대표이사뿐이 아니라 지배인, 인사나 노무를 담당하는 임원, 공장장, 현장 소장, 또 파견을 나간 경우라면 파견을 내보낸 사업주, 또 파견을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 사업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사용자가 근로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근로자 사이 관계에서도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선임과 후임, 남자와 여자, 또 파견 근로자와 현장 근로자, 또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 이 사이에서도 모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누가? 라는 것을 했었죠. 그 다음 번은 어디서입니다. 자, 여기서 어디서 직장 내 괴롭힘? 자, 여기서 직장이란 단순히 사무실 같은 직장뿐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근무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직장 공간입니다. 즉 직장 사무실에서는 물론
외근이나 출장을 나간 경우, 즉 외부에서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도 포함되고요. 회식을 하는 장소, 또 외부에서 기업 행사가 열리는 현장, 즉 워크숍을 갖다든지 기업 MT를 갖다든지 이런 기업 행사를 하는 현장에서도 직장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내 메신저나 SNS 같은 온라인상의 공간뿐 아니라 자동차, 버스 같은 이런 업무에 필요한 이동 수단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거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비록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질책이나 업무를 지시하는 수준이 일반적인 경우를 넘는 그 적정성을 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에 관련이 있느냐 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판단은 근로계약서라든지 단체 협약, 취업규칙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반드시 업무를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 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의 이름에 빙자해서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업무 수행에 있어서 아예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하거나 무관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는 업무에 관련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적정한, 즉 상당성을 넘는 정도라면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반드시 직급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라는 건 나이, 학벌, 성별, 또 출신 지역, 근무한 연수, 업무 역량, 노조나 특정한 단체에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 또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 또 직장 내에서 그 사람이 끼치고 있는 영향력, 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여부 등 모두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가 언급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압박감을 느꼈거나 또는 가해자의 지시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거를 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얘기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 이거는 금방 우리에게 와닿는데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다? 이게 뭐죠? 여기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다라는 것은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정도의 행위. 이게 바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업무 공간을 주었는데요. 붐비는 출입구 또는 화장실 옆, 창고 이런 데 책상을 배치한다면 과연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어요? 당연히 상당한 지장을 받겠죠. 바로 이런 게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괴롭힘이라니. 누가 누굴 괴롭혀? 응? 내가 좀 성질이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말은 좀 막힐 수도 있어. 인정. 근데 내가 작정하고 괴롭힌 것도 아니고 무슨 나를 폭력 가해자로 몰아가니까 참 진짜 황당하구만. 응? 막말로 회사 생활하면서 상사한테 이 정도 욕 안 먹는 사람 있냐고. 응?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심했다고. 하여튼 요즘 젊은 애들 정신 상태가 약해 빠졌다고 아주 그냥. 아휴. 정신 상태가 약해 빠져요? 필승! 저 해병대 나온 사람입니다. 왜 이러시죠? 회사 생활이 이런 줄 알았으면 입사 전부터 진지하게 고민했을 거예요. 군대에서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다고요. 대한민국 직장인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어머, 전 진짜 억울해요. 괴롭히는커녕 자리 빨리 잡고 일 잘 배우라고 도와준 것 뿐이에요. 회사 선배로, 사회생활 선배로 언니, 누나 같은 마음으로 한마디씩 거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괴롭힘이니 뭐니 하면 오히려 제가 더 서운하죠.
아니, 말 한마디를 해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괴롭힐 생각이 없었으면 그게 괴롭힌 게 아니에요? 내가 괴로우면 괴롭힘이지 그게. 자, 이런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여기서처럼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괴롭히려는 의도가 요만큼도 없었어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는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는 당연히 괴롭힘이지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가해자의 의도나 고의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을 한번 다 정리해보면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관계에서도 성립하고요, 넓은 의미의 직장에서 관계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상당히 악화시키는 행위, 이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어떻게 다를까요? 자, 먼저 법적으로는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즉,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고, 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사내 성희롱에서도 해당할 수 있어요. 자, 이 경우라면 먼저 성적 언동이 있었느냐, 이걸 먼저 따져보세요. 그래서 성적인 언행이 더 큰 문제가 된 사안이라면 이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이전에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 우선 적용됩니다. 여기서 성희롱이라는 것은요, 성적인 의미가 있는 언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단순히 비하한다든지 탕비실 설거지는 당연히 여직원이 해야지, 이런 성 역할을 강요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성희롱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 역할을 강요했다고 해서 성적인 의미를 강조했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짧은 치마를 입은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성적인 의미가 큰 행동이지만, 뭐 설거지는 여성이 해야지, 뭐 아니면 술은 여성이 따라야 제맛이지, 뭐 이런 식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성 역할의 강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성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보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는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나 둘 다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면에서는 거의 유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있을 때 이것은 둘 다 동일한 처리 절차와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